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기 홍강철입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는 10km를 날아가 북수뇌부 제거, 특전사 킬러 드론 도입 추진이라는 제목의 그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특전사의 그 특임여단, 일명 참수부대라고 부르죠. 특임여단이 북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해서 10km를 날아가서 자폭하는 킬러 드론을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군대는 싸움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적이 수뇌부와 지휘계통 마비 및 지휘계통 혼란, 이거는 군대가 제일 먼저 추행해야 될 전투행동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 군대나 다 하고 있고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너희 나라의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참수부대를 만들어서 훈련하고 있고, 또 너희 나라의 수뇌부를 제거할 자폭 드론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을 내놓고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선일보는 특임여단, 일명 참수부대가 도입하고 있는 자폭용 드론은 10km를 날아가서 북수뇌부 근처에서 자폭하는 드론이라고 제원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바로 이적행위인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단절된 남북 대화 통로를 열고 또 한반도 정세를 다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돌리려고 무진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화답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리 보낸다.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강함이 다시 두 손을 맞잡는 그런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져서는 살 수 없는 천만 이산 고족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단민족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또 조국 통일은 우리가 바라는 최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12월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에 청와대 습기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에서 그때 이런 훈련을 공개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와 그 군에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 북혁명 조직을 통한, 반란 조직이죠.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계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혁명 조직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 암살에 대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범죄의 진상을 폭로한다, 이런 제목의 우리 민족끼리 동영상에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사건은 2014년 6월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2014년 6월부터 이 박근혜 정권은 그 피라 탈북민 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도시윤이라는 이런 그 대표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던 이런 김성일이라고 하는 이런 북쪽 노동자를 매수하게 됩니다. 이 작전을 담당한 국정원 팀장은 2015년 8월 중순경에 하바롭스크 주차장역 부근에서 이 김성일에게 2만 달러와 북쪽 휴대전화처럼 똑같이 만들었다고요. 그 휴대전화기와 위성 송수신기를 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중국 단동에 나온 김성일이 공범자에게 3차에 걸쳐서 15만 달러와 위성 송수신기 등을 넘겨줬습니다. 북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김성일은 1971년 3월 10일 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력은 중졸입니다. 학력은 중졸이고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출생해서 대동강구역 동문 이동에서 살고 있으면서 모 대학의 특수인쇄연구실 노동자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자를 믿고, 북쪽의 노동자를 믿고, 북한 최고 수뇌부 제거를 위한 작전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노동자를 믿고요.
공작 방법도 국정원이 김성일과 공범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알려줬더라고요. 2016년 11월 18일 국정원 그 담당관은 김성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령문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합니다. 수뇌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용 의자에 국독성 테러물질을 넣은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테러 방안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행사가 자주 진행되는 곳의 주의 환경이나 감시 실태, 행사 흐름, 그리고 또 질서, 그리고 수뇌부가 사용하게 될 의자, 책상 등의 크기와 재질, 또 방석의 두께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미주ang 정보국과 협력하여 거기에 맞는 테러 물질을 넘겨받아서 평양에 들여보내주겠다. 테러 방법도 잔인합니다. 수뇌부가 사용하게 될 식료품이나 자동차, 건재료들을 수입할 때 미주ang 정보국과 협력해서 그런 물품들의 방사성 물질이나 국독성 나노 형태의 생화학 물질들을 넣어서 들여보내고, 색도 냄새도 없는 극히 미세한 국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냉온풍기에 응축시켜서 음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동작시키는 음성인식 그 스위치에 의한 이런 테러 방안, 그리고 또 폴로니움을 신체에 주입시키는 방법들을 이용하려고 했더라고요. 폴로니움은 알파선이라는 그런 알파선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한다. 그런데 이 알파선의 특징은 뭐냐면 물이나 수용액 속에서는 방사능을 측정할 수 없고,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외부적인 검사로는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폴로늄이 신체 장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알파선을 피폭시켜서 2, 3주 지나면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2016년 11월 18일 지령문에서 이렇게 행사가 자주 진행되는 곳, 뭐 이런 환경,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이 국정원과 미주ang 정보국, 그리고 또 테러를 집행할 김성일과 그 공범자, 이런 사람들은 최고 수뇌부의 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런 자료들은 없었다는 걸 말해준다. 그때까지. 이런 자료들은 테러를 위해서는 미리 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자료들인 겁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은 현장에서 테러를 집행할 테러범들이 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테러 방법도 북에서 테러를 집행해야 될 이 테러범들이 어떤 테러 장비를 들여보내주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런데 김성일은 러시아에서부터 보게 되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귀국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중국 감동에도 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북한 동영상 보게 되면 중국 감동에서 국정원 직원하고 이렇게 접선하고 임무를 받고 뭐 그 기자들을 넘겨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김성일이 아니거든요. 공범자입니다. 결국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김성일은 마음대로 외국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김성일이 주장처럼 북한 내에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조직이 뭐 혁명조직이라 하는 정말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또 김성일이 그 조직이 일원이었다면 김성일을 중국에 내보내서 국정원 직원과의 연락을 보장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건 그 조직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조직이 무슨 혁명조직입니까? 우리 저하고 같이 이게 왈가왈부 진행하고 있는 우리 김연희 평양 아줌마죠. 김연희 누님도 여권 발급받아가지고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통행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셨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은 김성일을 해외에 내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믿고 북신허부를 제거할 작전을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2018년 6월 월간조선 그 매거진에 실린 박근혜 정권 김정은 암살하려는 북한 내 혁명조직 존재 파악하고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그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어떠냐면
나도 뭐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나름의 검증을 통해서 그 혁명 조직원이 북한 엘리트 중 한 명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자를 보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노동자를 보고. 대표적으로 자기가 키가 조금만 더 컸어도, 이제 김정일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김정일이가 키만 조금만 컸어도 호위사령부에 차출돼 갔을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북한 호위사령부는 뭐 집안 배경 등 신분이 철저히 검증된 사람만 뽑는다. 이 인터뷰 내용 아마 김정일이를 포섭한 사람, 그 사람이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보고 엘리트 중에 한 명이라고 판단했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웃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웃기는 거는 김정일과 이제 국정원 팀장, 그리고 또 김정일이 공범자, 그리고 또 그 작전에 매수된 중국인 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장면들이 처음부터 하바롭스크에서부터 사진과 동영상으로 다 촬영돼서 증거자료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동영상은 몰래 카메라로 찍은 것도 있습니다. 몰카로.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공작은 국정원이 하바롭스크에서 김정일을 매수했을 때 당시부터 북한 반탐기관이 이 구물 안에, 감시망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감시하고 있고 증거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박근혜 국정원은 그것도 모르고 김정일이 장난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선 북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부대,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자폭드론,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남과 북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선일보가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북 최고 지도부를 자극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깨려는 거겠죠. 그럼 우리 국민들이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조선일보를 규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북한 혁명 조직 같은 이런 개꿈은 꾸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북에 있을 때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예? 국가안전보위부는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 체제 전복 같은 그런 개꿈은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김정일과 같이 혁명 조직을 들먹이면서 무슨 큰 일을 칠 것처럼 노는 이런 작자들도 허황한 그림을 그리면서 국정원과 미주왕 정보국이 돈을 뽑아먹을 국민화하지 실제 행동은 못한다는 거죠. 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싸움은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독극물이나 방사성 물질을 써서 암살하는 것과 같은 이런 비인간적인,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열한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싸움은 정당해야 됩니다. 만약 북이 우리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국정원에서 하려고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암살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북이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인 까닭에 그렇게 당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구글에 북한 혁명조직 김정은 암살이라고 치게 되면, 박근혜가 탄핵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박근혜 국정원이 지원하던 북혁명조직이 김정은 위원장을 암살하고 북을 붕괴시켰을 것이라는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러니 북한 사람들이 국제사회나 남한 사회나 남한 언론을 인정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나하고 내 가족을 그런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런 행동들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정말 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예? 용납되지 않죠, 그런 행동들이. 오늘 시간에는 북한 혁명 조직이란 허황한 개꿈에 불과하며, 또 원래의 명칭인 특임 여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 수뇌부 제거를 위한 참수부대라고 칭하는
조선일보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북에 있을 때 알게 된 이야기로 북한 밀수꾼들을 이용한 간첩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을 알아가시는 데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